안녕하세요.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블로그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 파일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 106회 전산회계 1급 수업용 전산 데이터 들어가시게 되면 3교시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여기 3교시 들어가셔가지고 텍스라고 되어 있는 설치 파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실 때 아마 감독관 후보도 필요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106회 요거 수업용 데이터 여시면 임시수험 번호랑 감독관 확인 번호 2023 있습니다.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 완료되시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남다른 패션이라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네,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실무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무 1번 무조건 10점 맞추고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부터 저희 3번까지 한번 문제부터 훑어보겠습니다. 1번.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것들이랑 왼쪽 아래에 전기분 재무제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문제로 나와요. 1번 문제는 여기 있는 거랑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세요. 나와 있는 내용들 신규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저희가 순서를 조금 기억할 건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 옆으로 다시 쓸게요.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저희는 수정을 결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저희 기억을 원손잉제라고 1번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뭐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만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 문제 봤더니 전기분 손익계산서 봤더니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 잠시만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부터 수정할 거니까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부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은 원손잉제라고 하자라고 했지만 저희는 원가명세서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 5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1. 여기 가운데 칼럼에 놔두시고 아무 코드 번호 상관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수정이 되지 않거든요. 수정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칼럼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운데 있는 데다가 놔두시고 511 누르시면 511로 이동해요. 이동해서 왔으면 511에 복리후생비 찾으셨고 문제상에서 저희 뭐 입력하라고 했냐면 현금적요랑 대체적요 넣어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현금적요 가셔서 넣어줄게요. 5번 생산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대체적요 보겠습니다. 대체적요 여러분들 요거 순서 이상한데요. 나중에 알아서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래쪽에다가 그냥
3번에서 직원, 휴가비, 대통예금, 인출 이라고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바로 엔터 하고 났더니 바로 정렬이 됐어요. 나 제대로 넣었구나. 3점짜리 제대로 풀었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째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2번 풀러 가겠습니다. 2번 거래처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두 번째 있는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일반 거래처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다가 바로 넣어줄게요. 450 기업명은 대박이랍니다. 대박. 유형은 동시 저희 얘들 입력하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40381510665 대표자 성명 박대박 업태 제조 종목 원단 주소는 저희 시험은 우편번호 그냥 생략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란에다가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달서원길 16이라는 것까지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을걸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박대박, 제조 원단, 주소 쭉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다 했어요. 나가시면 돼요. 나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러 갈 건데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자료의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문제 광고 선전비가 있었거든요. 광고 선전비에 380만 원이라고 잘못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530만 원으로 수정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88020 되어 있어요. 8,802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광고 선전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530만 원. 광고 선전비 엔터 눌렀더니 당기순이익이 조금 전에 있던 88020에서 86520으로 달라졌어요. 변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에서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고 났더니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있구나.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결국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수정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내용으로 보실 건데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52형 되어 있잖아요. 메모를 제가 지금 확인은 할 건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 가능해요. 뭔 소리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당기순이익 봤더니 저희가 지금 수정해야 될 게 8652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88020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메모하고 왔으면 여기 위에다가 냅다 타이핑 쳐주셔도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기 F6번으로 당기순이익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러오기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보시면 2,490만 원 되어 있어요.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불러올래? 네. 했더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도 우리가 메모했던 거랑 동일하게 땡겨졌고 여기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메모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163400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반영했더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까먹었어요. 163400 163400 000이구나.
그럼 이 부분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대차 차익 150만 원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 저희가 메모하고 163400으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163400. 1억 6,340만 원 엔터 했더니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대차 차익 사라졌습니다. 없어졌구나. 오케이. 끝. 이렇게 푸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보고서든 여러분 손익계산서 볼 때도 그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당기순이익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뭔가 수정됐다라고 했을 때 미처분된 이익잉여금 확인하셔야 하고 그 부분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게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많이 요구할 거다라고 할 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번 문제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 푸시려면 요거 한번 보셔야 하는데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푸실 때 주의하실 한 4가지 정도입니다. 날짜가 저희가 6가지 풀 거거든요. 그 6가지의 날짜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날짜 입력하는 거 주의하셔야 하고 채권 채무 계정은 거래처를 꼭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 감점 요인이 돼요. 입력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용 계정, 각종 비용 계정들이 나올 텐데 제조, 생산, 공장이랑 관련되어 있다 500번대 코드 번호, 본사 영업, 판매랑 관련되어 있다 800번대 코드 번호. 제가 써두지는 않았지만 영업 활동이랑 관련 없는 영업 외비용 있어요. 영업 외비용이다라고 하면 900번대 코드 번호 써요. 영업 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요 입력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적요를 생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타겟 대체의 경우에는 적요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만 적요 입력. 나머지는 생략하셔도 돼요.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먼저 문제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회계 처리 다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날입니다. 귀환공고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 원 중에 일부는 아래 전자원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빚 갚을게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입니다. 채무 계정이죠. 거래처 계안 공고 제가 여러 번 할 건데 놀라지 마세요. 쓰셔야 한다라고요. 이거 까먹으실까 봐. 이거 발행해 주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 줄게라는 지급할 어음입니다. 얘도 그죠? 거래처 쓰셔야 되는 채무 계정이죠. 그래서 계안공고에 발행한 게 2,300만 원.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보통예금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30일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할 것 같아서 대손 처리할 겁니다. 돈 떼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외상 매출금 채권 계정, 그러니까 거래처 써야 되는구나. 지수포장에 180만 원 받을 돈 있었는데 못 받게 됐어. 그래서 대손 처리하려고 했는데 충당금에는 32만 원만 있다랍니다. 그러면 그 충당금 먼저 빼서 쓸게요.
대손, 충, 당, 금. 여러분들 나중에 대손, 충, 당금 입력하실 때 저희 K랩 프로그램은 친절해서 대손, 충, 당금 옆에 외상매출금 거야 또는 받으러 거야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적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나중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 당금 코드 번호 32만 원 가져와서 잔액 쓰시고 부족합니다. 얼마요? 148만 원이면 180이죠. 만큼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상각비. 나중에 입력할 때 충당금 계정 왜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뒀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코드 번호를 다르게 입력하시면 틀린 걸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코드 번호 입력하실 때 꼭 주의 좀 하셔야 합니다. 3번.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형세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해서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중에 계약금 15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준대요, 여러분. 임차, 내가 빌리면서 내는 보증금은 여러분 내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하는 경제상사한테 내 돈 준 거죠. 얼마? 500. 어떻게 생각하면 150은 이미 계약금이라고 준 바 있어요. 누구한테? 형제상사한테. 그래서 선급금에서 150만 원 제외시키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350만 원 나가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500, 선급금 150만 원, 보통예금 350만 원. 그러면 500인 거죠. 넘어가 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받았다.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정 과목을 내가 알고 있어야 좀 푸실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일단은 볼게요. 내가 빚이 있었어요. 부채가 있었어요. 어디에? 단기 차입금에. 누구한테서 빌린? 대표이사한테서 빌린. 제가 내가라고 했지만 우리 기업일 거인 거죠. 1,950만 원이 있었는데 면제받았습니다. 그때 쓰실 수 있는 계정 과목 여러분들 문제상에 다 나와 있는데 채무 면제받아서 제가 돈 빌리는데 갚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계정 과목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시험은 실무랑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갚지 말랬다고. 그럼 내한테 이익인 거잖아. 그래서 이익 해두시고 이렇게 이익으로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 쭉 찾아보시면 아마 채무 면제이익 나왔을 때 이거 같은데라고 해서 쓰실 수 있어요. 나왔으니까 외워두고 기억해두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라. 이라도 찾아서 계정 과목 이건가 저건가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10월 25일)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서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300만 원 가지급금 처리했던 것 중에 285만 원 쓰고 왔대요. 15만 원은 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장 갈 때 가지급금 줬던 거 이제는 정산한다랍니다. 가지급금 누구한테 줬냐면 누리호라는 사원에게 줬대요. 얼마? 300만 원 줬었는데 갔다 와서 285만 원에 해당하는 건 영수증 챙겨서 온 거예요. 그러면 너 출장 가서 쓴 거니까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게. 그런데 영업부 사원이 출장을 간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입력하실 때 800번대 여비교통비 쓰시게 됩니다.
나머지 15만 원은 남아서 가져왔어요 라고 해서 회사에 현금으로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 15만 원. 6번입니다. 확정 기여형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확정 기여형이면 우리는 퇴직 급여라고 처리를 합니다. and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확정 기여형이라잖아요. DC 확정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아, 보통예금에서 500만 원 빼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업부 200, 생산부 300이니까 800번대, 500번대 나눠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퇴직급여에 입력하셔야 되는 800번대 200. 퇴직급여 처리하실 500번대 300. 6가지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라는 건 없어 보이고요. 아까 보셨던 4번 같은 거 계정 과목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실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날짜 주의해서 입력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7월 18날입니다. 7월 18날 하변. 여러분들 내가 편하다라고 하면 대변부터 넣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외상매 입금 괴안공고 3,300. 대변에 지급어음 어디 거? 괴안공고 거 1,300.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1,000. 입력하실 때 계정 과목 자리에 계정 과목의 한 두세 글자 정도 입력하시면 그거랑 관련된 계정 과목 보조창 뜨고 하시다 보면 이게 몇 가지는 외워지는 계정 과목들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코드 번호가.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쓰시면 되고 안 외워지셔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30일. 얘는 저는 대변부터 넣고 싶습니다. 외상 매출금, 지수 보장 80만 원. 하변에 대손 여러분들 충당금 했더니 엄청 여러 개 뜨잖아요. 그 중에 저희 거래랑 관련된 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지금 보시면 요거 보여드리려고 외상 매출금 108번 되어 있고 코드 번호 얘네 세트인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코드 번호 109번 두 개 이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180이 아니죠? 얘 32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처리할 겁니다. 148만 원. 대변 어는 거 먼저 넣으시는 건 상관없으시고 일단 대차 차액이라고 뜨지 않게 여기에 여러분들 대차 차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빨간색 뜨지 않게 거래 자동으로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월 30날입니다. 8월 30일. 하변에 임차 보증금 거래처 형제상사법
제가 아까 여기 쓸 때도 말씀드린 거죠? 형제, 형제. 네. 대변에 계약금 줬던 거, 선급금 여전히 형제 상사 거 150. 나머지는 지금 줬겠네요. 보통 예금 350. 해변에 임차보증금 형제상사 500, 대변에 선급금 형제상사 150, 대변에 보통예금 350만 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문제 10월 18일이요. 10월 18일 날 차변부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넣어 볼게요. 단기 차입금. 그렇죠?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대표이사. 이름이 대표이사. 1950만 원. 대변에 제가 아까 요거 계정 과목 생각 안 나면 그냥 이익치고 쭉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채무 면제돼서 이익이야. 오케이. 이거 가져와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가져와서 쓰시면 되고, 외워지시면 요거 몇 초 줄이실 수 있으니까 암기하셨을 때, 내가 부채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25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차변의 여비교통비인데 저희 아까 영업부 사원이 출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800번대 여비교통비 285만 원. 차변의 현금은 갔다 와서 반납했대요. 얼마? 15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보통 계정 과목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없는 경우도 있고 문제처럼 쓰라고 했으니까 누리호 써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누리호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리호가 사원 이름이었죠. 지금 이 문제는 800번대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처리하시는 것도 주의 좀 하셔야 되고 가지급금에 거래처 쓰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쓸 건데 저희 500번대 퇴직급여가 200만 원. 300이죠. 500이 300. 차변에 퇴직급여. 아이고, 죄송해요. 퇴직급여에 800번대 퇴직급여가 200. 다 해서 모두 통예금에서 나왔다. 500. 그죠? 500번대가 300, 800번대가 200이라고 처리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헷갈리지 않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확정 기여형이다, 확정 급여형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요거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꼭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반 전표랑 관련된 문제였었고 저희 메인 매출 전표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